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말 뉴스. 오늘은 오는 30일 세계 쓰레기 없는 날을 맞아 쓰레기 줄이기, 제로 웨이스트를 주제로 관련 소식들 준비해봤습니다. 첫 소식은 오는 5월이면 화재 발생 1년을 맞는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관련 내용입니다. 지역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었는데 이곳 현재 가동 중단 상태입니다. 복구가 언제 이뤄질지 역시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과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15일 동대문 환경자원센터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난 화재로 시커먼 연기가 계속됐고 당시 일대 주민들에겐 외출 자제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랜 화재 감시 끝에 밝혀진 화재의 원인은 탈취 설비인 RTO의 과열이었습니다. RTO 설비는 자동 운전이 원칙이지만 운영사가 이를 수동으로 조작해 화재 위험을 키웠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거기서 확실하게 환경개발공사 측에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는 100도씨 이하로 떨어뜨려서 그 세정탑으로 보내고 있는데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그 고열의 가스가 그 세정탑으로 같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서 거기서 발화가 된 걸로 화재 감식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환경자원센터는 가동 중단 상태입니다. 기존에 처리하던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는 타 지역으로 분산 처리되고 있습니다. 복구가 언제 이뤄질지 역시 기약할 수 없는 상황. 지역 주민들에게선 시설 운영 중단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악취로 고통받았다며 센터 운영권을 회수해 주민을 위한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4월 3일 환경보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무용지물 상태의 센터 조기 폐쇄를 공론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들한테 어떻게 돌아간다는 그래도 중간보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다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못 한다든지. 지금도 날씨가 이제 풀려서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주민들 건강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미지를 보면은 아예 그 자리에 다시 안 들어오게끔 해주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 전부 다 주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건설에는 국시비, 민간 자본을 합해 61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공사비 중 35%는 민간 건설사인 서희건설이 부담하면서 2010년 12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20년간 관리 운영권은 서희건설 출자 회사인 동대문 환경개발공사가 갖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사업 시행자의 화재 잔존물 처리와 보수 보강 공사 이행을 촉구했지만 지난 14일 보내온 답은 파산 절차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수백억 원의 복구 비용을 투여하기 어렵다는 것. 동대문구는 운영사가 보수 보강 등 복구 작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동대문 환경개발공사에 대한 어떤 파산 신청을 할지 말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 정도까지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의 귀책 사유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중도 해지를 요청을 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만큼 중도 해지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사안이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실시협약상 중도 해지에 따른 해지 지급금은 동대문구에서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 운영사에서 책임져야 할 수백억 원의 복구 비용과 구청에서 지불해야 하는 중도 해지 지급금을 두고 소송전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동대문구는 대책 특별팀을 꾸려 법리 검토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만한 협의를 이룰지 지리한 법적 다툼을 이어갈지 현재로선 안개 속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그간 동대문 환경자원센터를 두고는 2005년 맺어진 계약 단계부터 관리와 운영, 안전 시스템 등에 있어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화재로 가동 중단 사태를 맞은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이로 인해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인지 정성영 동대문 구의원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환경자원센터가 처음에 이제 생기면서 혐기성으로 한다고 했는데 2005년도에 생길 때부터 봤어요. 근데 지금 제가 20년이 지나서 다시 들어가 보니까 혐기성 시설은 사용도 안 하고 기계는 노후화되고 전선도 불량이고 모든 게 불량이라서 본 의원이 2022년도에 의원 되고 나서 이거 위험성이 있으니까 빨리 개선을 해라. 왜 혐기성 운영을 안 하냐 지적을 했는데도 동대문구청에서는 관리 감독도 제대로 안 됐고 관리 업체인 서희건설 그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관리 업체에서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이제 2024년도 5월 5일 날 불이 나다 보니까 진짜 서울시가 대한민국이 놀래버린 상황이 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관리 부실이고 그다음에 설비를 처음부터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100톤 이상이 나오는데 그 100톤을 처리할 방향이 없으니까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서 지금 송파구나 강동구나 이런 데로 분산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구에서도 그 지방자치단체에도 만약에 처리 용량이 늘어나면 못 받는다고 할 때가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저희 동대문구 구민들만 힘들어지니까 동대문구청장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서희건설하고 협상을 맺히고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지 계속해서 타고에다 저희 동대문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달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용두동에 처음에 건립할 때부터 지역 주민의 반발이 너무 심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첫째는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이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이 자리는 더 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뭐 복지시설이나 무슨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로 바꿔주고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경기도 동대문구와 가까운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음식물 처리 시설을 만드는 것이 저는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동대문 구의원 19분의 구의원들은요. 일단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든다는 거에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위험한 시설을 더 이상 방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2030년까지 관리 운영 체제가 있지만은 처음부터 서희건설에서 계약을 하면서 계약 위반을 했었고 인명사고도 있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2012년도 국정사무감사에서 정부 국회 국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다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 지적사항이 개선되었으면 이번에 화재도 없었고 더 잘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선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번에 계약 중지하고 파기하고 보상받고 위약금 받고 해서 우리 동대문 구민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설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속한 시일에 우리 환경자원센터를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동대문구청과 그다음에 동대문구의회와 지역 주민과 환경자원센터 관리업체와 건립업체가 같이 특위를 만들어서 이 방안을 찾자 그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등의 형태로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환경을 위해 생활 속에 작은 실천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소중한 움직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강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오르며 175년 만에 가장 뜨거웠던 해로 기록됩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의 재앙을 막기 위해 설정해놓은 1.5도의 마지노선을 넘긴 겁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얼마나 체감할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3월 중순이었는데 되게 추웠던 것도 그렇고 실제로 좀 우리 일상에서 와닿을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많이 기후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려면은 사실 기업 차원에서도 바뀌어야겠지만 개인 차원에서도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가지고 생활 속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주기적으로 다니는 단골 카페 같은 게 있다면 확실히 일회용품을 쓰는 것보다는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색 카페도 있습니다.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저울과 다회용기가 눈에 띕니다. 식재료를 유리병이나 천주머니에 담아 저울의 무게를 재고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주방 세제나 샴푸는 물론 소량만 필요한 구연산, 베이킹 파우더 등도 재활용 용기에 담아 포장해 가면 됩니다. 여기 가게도 중요하지만 이제 소비자들이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회용기로 가져가도 되냐라는 거를 소비자 단에서 변하면 가게 단이나 동네 단이 다 같이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작은 실천이 모여야 그런 문화가 점점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듯 컵을 빌리고 반납하는 모바일 앱 보틀클럽은 제로 웨이스트를 위한 카페의 상징이 됐습니다. 친환경 재료로 만든 특수컵을 빌리고 반납하면 현금 리워드를 얻는 방식입니다. 인근 지역 카페와 연계해 지속 가능함을 확산하는 지역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차원의 변화가 되게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어부츠 위크라는 제로웨이스트 페스티벌도 2018년도부터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채우장이라는 장터는 2019년부터 했는데 소비자들이 자기가 이제 용기를 갖고 와서 담아가는 채우는 장터여서 채우장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저희 가게만 한다고 이제 될 일도 아니고 저는 제 일상을 이제 좀 제로웨이스트 일상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진짜 내가 제로웨이스트 일상을 하려면 동네 자체가 같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제로웨이스트라는 목표로 메뉴부터 운영 방식을 바꾼 동네 카페도 있습니다. 빨대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빨대가 필요한 버블티, 슬러시 등의 메뉴는 과감히 버렸습니다. 100잔은 넘었어요. 하루에 쓰는 그 플라스틱 잔이. 그럼 100잔이 넘었으니까 그걸 갖다 버리면서 그럼 내가 노력하는 거랑 비례해서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쓰레기를 많이 버리게 되는구나. 아예 메뉴를 컨셉을 잡는 데 있어서도 제로 웨이스트가 영향을 끼쳤죠. 기후위기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죠.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교 학점제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대학처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기 위해서는 출결 점검이 중요한데요. 과목마다 담임과 교과목 교사가 이중으로 점검하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올해 첫 시행에 들어간 고교 학점제. 대학처럼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출석과 결석 등을 과목마다 점검합니다. 매 시간마다 학생의 수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교조 경기지부가 교사 1,61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6.2%가 올해 바뀐 고1 출결 처리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기존에는 출결을 담임교사가 출석부 행정망인 날스에 입력하고 마감해왔습니다. 고교 학점제 이후로는 학생의 출결 마감이 복잡해졌습니다. 담임교사가 교과 교사에게 기록 삭제를 요청하고 이를 전달받은 교과 교사가 수정한 뒤 담임이 다시 수정 후 출결 마감을 해야 합니다.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출결 절차가 5번 이상 수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행정 처리가 잘못되면 학생들의 과목이 미이수되거나 내신 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목의 이수, 미이수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고교 학점제 자체가. 그러다 보니 이제 출결도 굉장히 비중 있게 들어간 거고. 특히 교사 86.8%는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대했습니다. 또 90.6%는 교사 업무가 크게 늘었다고 호소했고 91.4%는 고교 학점제 시행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택 과목이 다양해집니다. 그만큼 출결 관리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출결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교육부와 도교육청에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 일대는 지난 2015년부터 붉은 벽돌 건물 밀집 지역으로 거듭났습니다. 구는 오는 2026년까지 성수동 전역에 붉은 벽돌 건물을 확대해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서울숲 아틀리에길 한복판에 있는 붉은 벽돌로 지은 건물. 벽돌로 공면을 구현해 노후 다가구 주택을 주변과 조화롭게 재탄생시켰습니다. 성수동 지식산업센터와 상가동에 함께 지어진 해당 건물은 붉은 벽돌로 과거와 미래를 표현했습니다. 두 개의 붉은 벽돌 건물 사이로 유리벽면을 활용해 지나가는 이들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중공업 지역으로 7, 80년대 지어진 공장과 창고의 모습을 보존하고자 지난 2015년 도시재생을 통해 시작된 붉은 벽돌 지원 사업의 성과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숲 아틀리에길 일대 건축물 30곳을 대상으로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른 건물들보다 뭔가 좀 더 따뜻한 느낌도 있고 또 요새 또 빈티지나 뭔가 레트로한 게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다른 건물들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정감도 가고 우리 옛날 집들은 다 벽돌인데 벽돌을 막상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나다니기만 해도 집 같은데 카페고 음식점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너무 그냥 건물 같은 느낌보다는 더 정감 가고 더 친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성동구는 오는 2026년까지 예산 4억 원을 투입합니다. 신규 지정지는 뚝섬역 남측과 서울숲 북측, 방송통신대 성수역 주변으로 성수동 전역으로 붉은 벽돌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해당 지역에서 붉은 벽돌로 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면 전체 공사의 50% 이내에서 최대 2천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디자인 등 전문가를 마을 건축가로 선정해 건축주인 지역 주민들에게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독립운동 선봉에 섰지만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 조국의 광복을 염원한 이들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당시 신글글 받은 여성들의 만세 함성은 옥중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독립정신을 본 여학생들이 태극기를 들었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옥중에 갇힌 아들의 뜻을 이어 어미도 독립만세를 연호합니다. 쌍권총으로 일제를 무너뜨린 청년 김상옥의 모친 김점순 애국지사입니다. 방패막이로 끌려온 아들의 시신에 어미는 자식의 뒤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 목숨 떨고 서리빨 같은 기상으로 조선인의 투지를 보였으니 너의 죽음이 어찌 헛되랴. 이제 눈물을 거두고 의로운 너의 혼에 장한 훈장을 다노라. 절기에 쓸 어머니시여, 그대 이름 당당한 조선의 어머님이시라. 당시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는 어린 손녀는 나의 할머니가 그저 자랑스럽습니다. 일곱 살인지 아마 그렇게 됐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살았었어. 큰아버지 두 분이 돌아가시고 너무 고생들만 우리 고생들 많이 했었어요. 진짜 외정 때 그 치마치크가 구리를 따고 기력살이라고
아주 고생 무척 하셨어요, 할머니들. 건강스럽고 그냥 좋았습니다. 참. 얼마나 성공을 하시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대동단에 가입해 임시정부와 연계해 독립운동을 이어간 박정선. 일제에 붙잡혀 옥중에서도 독립선언서 발표를 도왔습니다.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를 만든 애국지사 김영순. 나라 사랑을 내 집과 같이 여성단체를 만들어 국권회복을 주도했고 독립 자금을 모은 남자현은 영화 암살의 주인공으로 알려집니다. 자주 독립을 외치며 목숨을 바친 이들을 후손들이 시와 그림으로 재조명했습니다. 후손과 뭐 정선 뭐 이런 분들 다 찾아가고 현지를 일단 가야 돼요. 그래서 가서 거기 어떤 곳에서 어떤 활동 하시나 현지에 간다 해서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뭐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그런 거 다 이렇게 보면서 시를 썼죠. 그분의 이제 행적을 그 공적을 다 떠올리면서 한 분 한 분 뭐 눈물로 썼죠. 일제에 맞서 끝까지 자주 독립을 외친 여자 고학생들. 고통 속에 험난했던 일제 강점기. 독립정신이 스며든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생활 속 쓰레기 줄이기는 아주 특별한 무엇이 아닌 보통의 하루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지구를 구하고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할 겁니다. 이웃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소식들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